오프닝 새로운 연금 시대의 서막. 여러분, 2026년 1월입니다. 이번 달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빠져나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1998년 이후 무려 27년 동안 9%에 멈춰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드디어 9.5%로 인상되었습니다. 18년 만에 이뤄진 국민연금법 개정에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한 것이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2033년까지 보험료를 13%까지 올리기로 합의했고, 우리가 늙어서 받을 돈인 소득 대체율도 43%로 고정했습니다. 기금 소진 시점은 기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약 9년 정도 늦춰졌습니다. 자, 이 뉴스만 보면 안심이 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 노후가 불안하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숫자의 이면에 숨겨진 대한민국 연금의 민낯과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거대한 구조개혁의 파도를 정밀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6년 모수개혁,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먼저 이번 개혁의 핵심 내용, 이른바 모수개혁의 세부 사항을 짚어봅시다. 모수개혁이란 연금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보험료율이나 소득 대체율 같은 수치만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올해 9.5%를 시작으로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소득 대체율 상향입니다. 본래 2028년까지 40%로 계속 낮아질 예정이었던 소득 대체율을 올해부터 43%로 즉시 끌어올려 고정했습니다. 이는 노후에 받는 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현실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세 번째, 지급보장 명문화입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 1을 개정하여 국가는 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를 법으로 못 박았습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을 준다는 신뢰를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9년 연장의 함정, 미래세대의 독박 공포. 정부는 기금 소진 시점이 2064년으로 연장된 것을 큰 성과로 꼽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2064년이면 지금의 2030세대가 한창 연금을 받아야 할 시기입니다. 기금이 바닥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국회 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의 추계에 따르면 기금 소진 후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약 30%를 상회합니다. 즉, 미래 세대는 월급의 3분의 1을 노인 세대 부양을 위해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개혁으로 적자 전환은 7년, 소진은 9년 늦췄을 뿐 근본적인 재정 고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1차 베이비 부머 720만 명이 보험료 인상 전인 9% 시절에 은퇴를 마치고 수급자로 전환되었다는 점은 뼈아픈 실책입니다. 만약 2007년에 지금의 개혁을 단행했다면 기금은 훨씬 풍부했을 것이고 미래 세대의 어깨는 가벼웠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20년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이제야 뒤늦은 수습에 나선 셈입니다. 3글로벌 연금지수 49위, 프랑스와의 결정적 차이. 글로벌 컨설팅 업체 머서가 발표한 2025 글로벌 연금지수에서 한국은 52개국 중 49위를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낮을까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연금 개혁 시위로 유명한 프랑스를 보십시오. 프랑스의 연금 보험료율은 27%가 넘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이 내지만 그만큼 노인 빈곤율은 4%대로 낮습니다. 반면 한국은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 상태입니다. 한국의 연금은 내는 돈도 적고 받는 돈은 더 적어서 노후 생활을 지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구조입니다. 60만 원대의 평균 연금 수령액으로는 식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43% 소득 대체율 상향도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엔 갈 길이 멉니다. 이재명 정부의 6대 구조개혁과 자동 조정장치. 이제 시선은 단순히 숫자를 만지는 단계를 넘어 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으로 향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규제, 금융, 공공, 교육, 노동과 함께 연금을 6대 핵심 구조개혁 분야로 선정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자동 조정장치 도입입니다. 이는 인구 구조 변화나 기대 수명 연장,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와 연금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입니다.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도입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개혁을 미루지 못하도록 시스템이 알아서 작동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수급액을 깎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있습니다. 5. 기초연금 통합과 세대별 차등 인상의 논란. 구조개혁의 또 다른 축은 기초연금과의 관계 재설정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 예산은 고령화로 인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과 어떻게 통합하거나 연계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이번 개혁 과정에서 논의된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도 여전한 쟁점입니다. 50대는 빨리 올리고 20대는 천천히 올려서 세대 간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구상이죠. 하지만 이는 세대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이 모든 논의가 올해 말 국회 연금개혁 특위활동 시한 안에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2026년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연금의 청사진을 다시 그리는 중차대한 시간입니다. 6.2차 베이비 부머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 다행인 점도 있습니다. 1964년생부터 1974년생까지 이르는 2차 베이비 부머 약 1100만 명은 아직 은퇴 전입니다. 이들이 인상된 보험료를 내고 조금 더 높은 소득 대체율을 적용받으며 은퇴하게 된다면 기금의 체력은 조금 더 보강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은퇴 시점과 맞물려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도 연금 재정에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받는 구조로의 연착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무리 우리가 연금 개혁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 여러분, 연금 개혁은 단순히 경제 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대 간의 약속이며 우리 사회가 노인과 청년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의 문제입니다. 2026년 시작된 보험료 인상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내란 정국과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연금 개혁이라는 거대한 과제는 멈추지 않고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2064년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영구적인 안전판으로 바꿀 수 있을지 우리는 끝까지 지켜보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노후 불안을 해소하고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13% 보험료 인상안과 자동 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